영어의 발전 단계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요. 바로 지금과 같은 regression to the mean, 평균 회귀로 갑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것이 mean이죠. 이게 평균, 그리고 regression이 후퇴니까 회귀. 어느 날은 이와 같이 뭔가 향상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은 다시 처지고요. 그 다음 날은 그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되죠. 처음과 다를 게 없는 상황. 우리는 이럴 때 착각을 합니다. 야, 내가 뭔가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요. 실제로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도움이 됐다 생각했다가 좀 지나고 나면 또 아니란 걸 알게 되죠. 그럼 이렇게 발전해 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발전한 건데 옛날에 저도 이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계단식이 아니냐. 이럴 일은 없습니다. 절대 영어 강의는 영어의 그런 발전 정도는 계단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평균 회귀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전에 여러분들과 전 지금의 모습이 이럴 거라 생각하시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네, 말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은 이와 같아요. 우리가 운동할 때도 어느 날은 정말 자기가 프로 같은 느낌 들고 어느 날은 초심자로 들어가죠. 내가 뭐 한 거지? 라 허탈감이 들죠. 그래서 영어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영어 공부는 이것은 무조건 실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하지 말라고 할까요? 영어를 억지로 공부하지 마라. 억지로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 갔다 할지 모르나 떨어질 때는 포기하게 되겠죠. 이럴 때 포기하게 되는 거고요. 이럴 때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3일, 그 다음에 3달, 그리고 3년, 언젠가는 포기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끝나고 나서 영어를 하지 않거나 대학교 때 4년 동안 했어도 영어를 포기했을 것이에요. 3년 또는 이런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다시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버텨왔던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이 억지로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수능 영어는 바로 억지로 하는, 그래서 수능 영어 강사는 다시 뭐가 되는 겁니까? 이들이 영어를 망치고 있는 영어 파괴자가 되는 거죠. 영어는 어때든 간에 재밌고 즐겁게 최대한 그리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뭔가를 찾으셔야 되는데 정말 문법과 단어 암기와 그리고 시험 문제라는 이 한계에 갇혀서 그 볼 때마다 괴롭고 단어 외울 때마다 괴롭고 못 외우면 또 암기시키고 이 고통 속에서 영어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못하게 되죠. 제가 한 사례를 든다면요. 어떤 학생이 있었고요. 그 학생은 영어 수능에서 거의 98점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사고를 나왔고 어느 지역에 98점에서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그러나 이 학생이 정말 우수한 학생인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한테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야, 너 영어 재능 있는데 나중에 영어 강사 하지 그래? 그러니까 영어는 쳐다보기 싫대요. 시험 끝나면 아디오스라는 거죠. 그만큼 지겨웠던 거예요. 이 학생은 이것을 억지로 버틴 거예요. 인내력으로. 그걸 인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 고통 속에서 이게 싫어진 거죠. 영어 자체가. 즐거워야 될. 결국엔 이 순간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고3 되면 끝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고3까지 영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지 않는 거죠. 길어봐야 대학교. 그리고 끝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대학교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봐 20대 밖에 안 돼요. 여러분 80까지 어떻게 사실 겁니까? 60년간 뭐하고 사실 거예요? 전에 배웠던 거 다 까먹고 다 버리시고 다시 뭘 시작합니까? 이건 시간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손해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지문이 있어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The number in sports rise and fall. 그렇죠. 스포츠에서의 수치라는 것은 올랐다, 떨어졌다, 등락이 있죠. 똑같은 회귀 본능이 하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이러합니다. just do. 그래요. 그 숫자라는 건 단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요. 의미 있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래요.
Seeking explanation for change, however, it is easy to overinterpret ordinary ups and downs and attribute them to some special cause, just as a zinc. 자, 근데 우리가 그 이유를, 변화에 대한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그러나 쉽게 우리는 과다하게 해석한다는 거죠. 오버 인터프리트 합니다. 일상적인 업앤다운인데 그것을 과다 해석해서 그것들을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처럼 그 속성을 그런 원인이 있던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이를테면 징크스 같은 거죠. 어떤 매직도 요구되지 않아요. 단지 이걸만 알면 됩니다. Spectacular season of home runs is seldom between next year. 아주 스펙타큘러했던 홈런 시즌인 다음에는 결코 좀처럼 그 시즌을 압도하는 그런 것은 없죠. 그런 경기는 오지 않습니다. 한 해 되게 잘했다면 그 다음에 다운인 거죠. Or that skier who takes the most risk might be closest to victory, but also to disaster. 요거 별표 주고 기억해 두세요. 스키를 타는 사람은 가장 리스크를 취했을 때 가장 리스크를 한 사람이 결국엔 가장 승리에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재앙으로 빠질 수도 있죠. 실패할 확률도 높은 거죠. 그만큼. 이게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영어 공부를 지나치게 시험에 잘 보겠다는 생각에 엄청난 고통 속에서 리스크를 감당했다면 물론 시험은 잘 볼 수도 있으나 결국 재앙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자제분 또는 여러분 이거 듣고 있는 본인 수능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아집니다. 뭐 토익도 마찬가지예요. 예, 토플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즐기지 못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크죠.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는 멀리 보고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습득받은 만큼 단기간에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죠. If we have been up sufficient to make the cover of a celebrated magazine. 만약에 여러분이 충분히 올라가서 그래서 유명 잡지의 커버에 실리게 된다면 It could be that you are in your peak. 아마도 당신은 피크에 있는 거겠죠. From the peak, there is also down. 근데 이제는 피크에서 이제 단지 다운, 내려가는 것만 있겠죠. When the dog reaches the end of the leash. 그래요. 개가 이 가죽끈의 끝에 쫙 도달했을 때, 가죽이 팽팽하게 된 거겠죠. It often runs back. 뭐 흔히 걔는 다시 돌아와야 되죠. 옵니다. And that, as we say, is it. That's it. 그렇죠? That's it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바로 그거예요. 바로 다 그렇습니다. Jinx is all probability due to what statisticians call regression to the mean. 제가 오늘 강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평균 획이라는 거예요. 징스는 모든 가능성, probability가 가능성이죠. 10중 8구라는 얘기예요. 뭐 아주 가능성이 큰 거죠. probability가 10중 8구 바로 통계학자가 부르는 평균 획이라는 것 때문인 거예요. When things have been out of ordinary lately, 자 뭔가가 최근에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났다면 the next move is most likely to back to something more average or typical. 그 next move, 다음 움직임은 아마도 가장 가능성 있는 건 돌아오는 거죠. 에버리지로 또는 전형적인 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After a run of very good luck, chance might be ready for revenge. 그렇게 좋은 행운이 쭉 모은 후에는 이제 어떨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이제는 보복의 가능성이, 보복할 준비가 되는 거죠. 기회는 바로 보복할 준비가 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쭉 행운이 왔냐?
이제 보복이 온다는 거죠. Whether you appear on the cover, 당신의 커버에 오르든지 또는 안 오르든지 이제 보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통계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죠.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스라엘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파일로트들이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혼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혼내고 그러면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A라는 학생이 잘해요. 칭찬해요. 그 다음에 얘는 반드시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야 실망이야 이런 말 합니다. 너 왜 그러는 거니 이러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올라갔을 때 칭찬하거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막 변동폭에서 칭찬받는 거는 여러분의 눈에 띄었을 때 이 부분인 거죠. 실제로는 이 부분은 못 봤던 거죠. 이것만 보인 학생들은 이제 혼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통계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수우파인가요? 요즘 뜨고 있는 수우파라는 게 있는데 수우파라고 이제 스트레이트 우먼 파이터인가? 하여튼 뭐 수우파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리아킴이란 분이 있고 이분은 좀 대단한 분 같아요. 성인 ADHD인가? ADHD인가? 해가지고 성인 그 주의력결핍이라고 하죠. 그거에 걸리셨던데 그거를 진단에 나왔던데 근데도 이겨냈다는 게 대단합니다. 하여튼 이분 하고 이제는 베베? 바다라고 부르던데 이분 유명하신 분 같아요. 등치가 커요. 그리고 한 여자분 있어요. 보니까 어떤 외국에서 온 분이던데 유명한 뭐 로얄 패밀리라고 하더라고요. 로얄 패밀리. 로얄 패밀리의 소속 단원이라고 했다는데 이 세 분이 있었어요. 제가 보면서 참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더 계급에서의 어떤 훈련할 때 보니까 세 분이 같이 붙는데 이 두 사람은 키가 커요. 키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눈에 띌 확률이 높아요. 인간은 어차피 시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 키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키가 큰 것들이 눈에 더 띄게 돼 있고 불리한 조건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죠. 근데 이분들을 보시면 다 한 곳에서 뭐 되게 잘했던 분들인데 리아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 1등을 몇 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던 적이죠.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지금 리아킴이라는 분도 세계 1등, 세계 1등 그러나 다시 한번 예선 탈락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알겠지만은 세계 1등이 왜 져? 바다한테 지고 왜 로얄 패밀리한테 져? 얘도 잘하니까? 아니 이분은 얘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붙었을 때 질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개인별로 혼자 했을 때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리아킴이라는 분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지만 같이 배틀에 붙으면 질 수 있어요. 왜? 등치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사이즈나 크기들이 더 화려하게 보이게든요. 그게 공평한 게 아니라 또 뭐 심사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의 취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들의 취향이 있거든요. 변수가 되게 많죠. 취향도 있고 거기다가 뭐 어떤 뭐 키도 있고요. 뭐 등치도 있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워낙 볼륨감이 있어서 더 춤출 때 더 화려하게 보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외국인들이 이기고 이겼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분이 이 리아킴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춤을 잘 모르지만 뭐 모르는 사람이 보는 게 춤이죠. 뭐 아는 사람만 보나요? 음악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봤을 때 키라는 것과 등치 또 뭐 볼륨 뭐 이런 것들 취향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연결됐을 때 이렇게 이제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어를 내가 영어를 하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 사실 그러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강의를 들을 때 여러 가지 평가를 해요. 첫 번째 이제는 지인 추천. 이것도 가장 많다고 하죠. 추천. 이게 대략 40%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지인 추천이 아니면 뭐 유명세? 유명세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맛보기 이렇게 뭐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사실 지인 추천이라는 것도 애매하죠. 지인이란 분들이 영어를 좀 한다 하더라도 얼마큼 잘하는지 여러분들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그분도 자신이 어떻게 영어를 배운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추천한다는 것도 참, 근데 이것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는 해요. 특별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또 하나 유명세도 사실 그러하죠. 유명세라는 게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결국 지인 추천이거든요. 근데 지인분들의 추천에 유명세 얻었어요. TV를 나오거나 했을 때. 근데 제가 봤을 때 유명세를 얻고 있는 영어 강사 중에 수능 영어는 정말 제가 봤을 땐 엉망이에요. 엉망. 진짜 엉망이에요. 이거는 학생들을 오히려 영어를 망치는 길인데 이게 유명세를 타면서 TV에 나오면서 그들이 뭔가 절대적인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근데 그들은 영어에 대해서 그냥 갖고 있는 게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웠던 거 이상 없어요. 그냥 자신이 느꼈던 거 몇 가지 갖고 이야기하고 있고 말을 참 재미있게 한다, 그 정도죠. 재미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0년 전에 1타 영어 강사가 지금은 1타가 아니라 뭐 5등, 6등은 떨어지죠. 만약에 진짜 1타 강사가 진리였고 그 사람이 영어가 정말 영어 학습에 정말 좋은 거였다면 이렇게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엔 뭐 허상인 거죠, 허상. 이건 뭐 쓸데없는 얘기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간에 영어 강의를 들으실 때는 10% 정도만 이 강의에 의존하시고, 의존한다면 좀 이상하고, 강의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딱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혼자 할 수 있거든요. 나머지 영어는 90%는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90%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죠? 학원 다니면서 억지로? 그럼 100% 실패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럴 때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했다, 몇 번 성공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포기해요. 3년 후 포기, 또 뭐 3개월 후 포기, 뭐 3일 만에 포기. 여러 가지 경우는 있으나 결국엔 포기하게 돼요. 이런 것을 다 이겨내고 갈 수 있는 건 뭐죠? 결국 자신이 얼마나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죠. 그러면 평생 친구가 되는 거예요. 뭐가? 영어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영어는 여러분의 평생 친구예요. 친구란 말을 제가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영어를 들으면서 오는 즐거움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즐거움. 수영을 저는 좋아합니다. 수영을 하다 보면 처음에 참 힘들어요. 좀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좀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씩 느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래요. 어떨 때는 잘하고 어떨 때 못하고 이런 게 항상 일어나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모르게 나도 좀 즐기고 있구나 느끼게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영이 괴로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안 들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수업을 안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유튜브 보고 했어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뭐 선수들이 하는 어떤 것들 듣고. 근데 이게 실제로 적용하기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하나만 배우고 하나만 배워서 방향은 내가 설정했어요. 방향은. 그러니까 방향성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알 수 있는 게 이 선수들이 말하는 거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있어요. 저한테 맞는 게. 그때 이 선수들이 말하는 것들은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100%다 맞는데 거기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라는 거, 즐길 수 있나? 내가 저거를 즐기면서 할 수 있나? 그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즐기면서 할 수 있나? 못하면, 저거는 즐겁지가 않으면 전 안 해요. 저거는 좀 해볼까? 해봐요. 그러니까 실험을 한번 해보고 되는데? 좋은데? 하면 저 이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 7일 기적도 마찬가지거든요. 애들이 7일의 기적, 제가 기적을 딱 강의를 했을 때 바로 효과를 본 애들은 야, 이거 방향성을 알게 된 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나가니까 성공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복잡하게 뭐 이렇게 해석하지 이런 거 안 알려줘요. 7의 기적을 통해서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볼수록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하여튼 영어는 친구입니다. 그 생각만 하시고 친구와 싸우지 마시고 웬만하면 편하게 가시는 게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영어의 발전 단계는 어떤 거다? 회귀, 평균 회귀, 그 통계를 거스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떨어졌을 때 포기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영어를 강의에 의존하지 말고 강의는 10%, 그걸 통해서 방향성을 선정하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그럼 그렇게 쭉 밀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재미있는 구석을 찾아내시면 절대 여러분들은 포기할 일도 없고요. 그리고 즐기면서 갈 수 있겠죠.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냥 안 되면 안 들리는 것도 당연한 거지 뭐. 왜? 이런 건 당연히 오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